너무 세나? 안 쎄. 안 세? 약해. 약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시민주주 독립언론 울산저널의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내년 예산안은 이제 당초 예산안이라고 하죠. 예산안이 작년 대비 4% 정도 증액된 4조 7,932억 원. 굉장히 많죠. 4조 8천억인데 눈여겨볼 대목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기후위기 에너지 예산 중에서 원자력 산업 육성 관련 부분에서는 413%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 관련 예산은 74.2%가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좋아 빠르게 가 이 정책에 발맞추는 울산시 정부의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번 지적했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제 아리백 대응에 우리 기업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나 김두겸 지방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CF100 같은 경우에 인정되지 않으니까 우리 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지난번에 김두겸 시장이 독일을 다녀오고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외국까지 갔다 와서 보고 와서 실제로 행하는 행동은 신재생 관련 에너지 예산은 70여 프로 삭감해버리는. 그래서 이분 해외 나가봐야 별 그거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요. 한국에 자주 오시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자주 나가시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울산시 예산안에 해외 출장비를 11억 원 정도 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증액해서 이렇게 나가봐야 배워오는 게 그닥 많아 보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축제 예산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년 당초 예산안보다 한 68억 정도 이제 늘어나 버렸는데 아무래도 김두겸 시장의 울산 공업축제 관련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축제나 행사 관련 예산은 지역 신문사라든지 지역 언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요즘 지역 언론 시장이 워낙에 힘드니까 육아 이렇게 실제로 돈을 내고 신문을 보는 사람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시장도 낮아질 테고. 그래서 언론사는 어디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냐면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 관련 예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울산저널처럼 시민주주 독립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만약에 예산안을 움켜쥐고 있는 축제 예산, 행사 예산안을 움켜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과연 가능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젠더 성인지 이런 부분 예산 뭐 다 삭감돼 버렸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구입비, 도서 구입비까지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런 거 삭감하고 축제 예산 늘리고 김두겸 시장 혹은 김두겸시 정부의 철학이 어떤 쪽에 있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울산시민연대에서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시민은 배제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다시피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하고 언론처럼 지역 언론처럼 이제 축제 예산, 행사 예산에 목매이고 있는 이런 예산은 확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내년 지역 총선 관련해서 울산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뭔가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이제 경제는 악화일로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나?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최저 성장률, 일본이나 미국보다 못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IMF 시기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전액 삭감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울산 시민들이 지금도 아마 뭐 쿠팡이 됐든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막 인터넷 주문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렇게 주문해버리고 나면 지역에
영세 자영업자든 중소상공인이든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어떤 식으로든 피를 수혈하려고 그러면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만 그나마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 전액 삭감해버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는 당연히 안 돌고, 그리고 경제는 악화일로고, 부동산 가격은 아시다시피 뭐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죠. 그리고 PF 대출 때문에 지금 금융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이제 가계부채가 부동산 쪽에서 옥죄니까 어디로 터져나가냐면 신용대출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 그러는데, 부동산 대출과 신용대출 중에 당연히 신용대출 금리가 높겠죠. 아마 한계 기업, 한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IMF의 버금가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한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만 어떻게 틀어막아 보겠다는 현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울산의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과 다른 야권 세력, 여기서 야권 세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진보, 노동, 정의당, 진보 3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된, 이제 1대1로 붙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심판하고 싶어 하는데, 뭐 여러 세력이 난립을 해서 표가 분산되었을 경우에 심판하기 힘드니까 투표하는 것까지 외면하는 그런 현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울산 시민들 중에는 1대1 단일화를 해서 야권 단일화를 해서 1대1로 한번 붙여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게 잘 성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이 여당의 폭주를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총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평가라고 하면 이상하지,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이 폭주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검찰 정권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수사라든지, 얼마 전에 왜 이성균 씨 그리고 지드래곤 이런 분들 마약 사범으로 막 몰아가지고 수사 중에 막 그 정보를 흘려서 그 사람들의 이제 인격 이런 것들 모독함과 동시에 그 연예인의 평판을 깎아내림으로 해서 찍어놓은 영화조차 개봉 못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반해 요번에 뭐 이정섭 검사, 그분 같은 경우에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윤석열 정부의 아주 오른팔 같은 그런 검사라고 해요. 이 검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수사에 투입하려고 수원지검에 윤석열 이쪽 라인이 꽂아버렸는데, 알고 보니 문제투성이의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남이 뭐 마약하고 이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해서 지금 큰 문제다. 제일 중요한 거. 시민주주, 독립언론 살리는 길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